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6월 27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에서 다음 달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일원 광장에서 야외 수영장을 운영합니다. 중앙공원 야외 수영장은 대형 수영풀과 유아풀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에어풀 7개, 크기별 워터슬라이드 4개, 유스풀과 물대포, 키즈 챌린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1시부터 18시까지로 11시부터 14시까지인 1부와 15시부터 18시까지인 2부로 나눠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수질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휴장합니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성인 3,0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어린이 1,500원, 미취학 아동은 무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합니다. 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 결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세종시민은 이용일 기준으로 3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내달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시는 수영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내 외부 공간을 분리하고 주요 동선에는 인조 잔디를 설치했으며 시설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제28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진행한 환경의 날 기념 그림 그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수상작을 26일부터 28일까지 시청사 1층 복도에 전시합니다. 이번 대회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어린이들의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높이고 환경 보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가 생각하는 일상 속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우편과 방문을 통한 응모작을 접수했으며 유치부 159명, 초등부 92명 등 총 251명이 응모하고 시는 이해력과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 5인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15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결과는 시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의 속도를 높이고자 당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외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세종시법 개정 등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며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민우 시장은 26일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송원석 예결위 간사, 엄태영, 장도격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는 류재화 세종시 당위원장과 김경희 세종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과제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추진 중인 국비사업 총 20건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안으로는 2028년 세종 국회의사당 완공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 시작과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에 걸맞는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비롯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세종 디지털미디어 단지 조성,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2025 세종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개최 지원, 한글문화단지 조성, 행정도시 공공건축물 국비 지원 비율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선정한 10가지 국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꼭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가 선정한 주요 국비 사업은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글로벌센터 건립, 세종 청주 고속도로 건설,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제2컨벤션 시설 건립,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20일 관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해 진드기 물림을 주의하고 간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간염 환자 3명 모두가 사망으로 이어진 바 있어 고령자 등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의 절반 이상은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의 치명률은 약 12에서 47%로 현재까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을 위해선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는 간염병 관리지원단과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진드기 매개 간염병 예방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고위험군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전환교육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최근 디지털 기반 교육 체계의 전환 추진 준비도와 추진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에 선정되어 15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의 세부 추진 과제로는 첫째,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세종교육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와 더불어 AI 디지털 교과서가 25년에 도입됨에 따라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보급을 통한 교수 학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기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활용 역량 강화와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하여 상위정보교육실 구축으로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확대와 디지털 교육 클래스 2개교 운영, 메타버스 클래스 12개교 운영 등 다양한 선도학교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디지털 선도교육청 지정에 따라 디지털 선도학교 15개교 공모를 통해 AI 코스웨어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 창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AI 교육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의 핵심 키는 교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교사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디자인하고 개별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그 지원 방법으로는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교육대학원 지원과 세종 소프트웨어 AI 교육 통합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이들로 하여금 현장 교육의 씨앗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동체성에 기반한 자율적 성장 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자료 사례들을 개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외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지속 추진과 올해 새롭게 학교를 찾아가는 디지털 AI 교육 연수에 관해 희망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AI 학생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지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미래에 직면할 도전에 대비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체험 탐구 중심의 디지털 AI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소프트웨어 해커톤 대회 추진과 가칭 끝장 코딩 파티 등 디지털 AI 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 축제를 기획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외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AI 교육 체험전을 새롭게 기획 운영하고 가칭 코딩 운동회와 같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